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글로벌 경제 또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모레로 예정돼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열렸던 그 2차 한미 정상회담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 지난번 1차가 8월 말이었나요? 워싱턴 DC에서 열렸었고 몇 개월 만에 이제 또 두 나라 정상이 마주한 그런 자리였는데 어제 저녁에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게 관세 쪽은 우리가 뭐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투자 쪽은 뭐 선방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안에 구성만 바뀌었다는 것이 3,500억 불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가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우리로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그 협약이냐 아니면 조약이냐.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이제 일본하고 했을 때도 뭔가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쓰고 거기서 트리티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조약의 트리티죠. 그렇죠. 네. 트리티가 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머스트로.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이제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년을 이제 시간 잡아놨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임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200억 달러씩 네, 해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맥스 한 800억 달러 정도를 네. 손실 보면 그 다음번에는 정권 바뀌면 네. 전 정권이 했던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럴 수도 약간 있죠.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뭐 그런 쪽에서 의미했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썸으로 보면 뭐 바뀐 게 별로 없다. 큰 틀에서 보면 바뀐 게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가 한 번에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든 거 아닌가요? 외신들 보면은 지금 그래도 일본보다는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외신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 그게 이제 뭐 1~2%만 현금 내고 200억 불은 현금 내고 나머지는 전부 보증이나 뭐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캐시를 박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캐시 나가는 걸로 우리가 훨씬 불리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는 낮췄다. 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4,500억 불이냐. 그 도대체 우리가 미국한테 무슨 빚을 졌길래.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93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무역 적자가 4,173억이에요. 네. 그럼 지금 3,500억 플러스 천억 하면은 그거 다 토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사실은 벌어진 것 같아요. 그 한미 관세 팩트 시트가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합의안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발표된 걸로만 보면은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예.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하고 한 걸 보면 15%로 합의를 본 게 44개 국가예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우리한테 엄청난 서비스 하는 것처럼 우회를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협정 가격을 우리한테 들이민 거죠. 그래서 협정 가격으로는 정상적으로 해결한 거고 그래서 그것들은 뭐 그 세계 평균 정도로 왔다. 그래서 우리를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우리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뭐 이제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같은 기준으로 보면 뭐 중국은 우리가 똑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1조 5천억을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이 한국에 와 있지만 뭐 그거는 그런 얘기는 입에 뭐 담지도 않죠. 뻔것도 안 하죠. 네. 그래서 왜 한국만 이제 그렇게 가냐. 예. 근데 그건 결국은 이제 만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오늘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 얘기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네. 거기서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건가 그러면은 1조 5천억 달러 그렇죠. 이익인가요? 그래서 이제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한 600억 불 정도 무역 흑자를 내는데 네. 이제 거기다 3,500을 내라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네. 1조 5천 정도를 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공평하죠. 네. 그러나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애초부터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동맹한테는 만만한 동맹한테는 뭐 이제 범처럼 이제 그 어떻게 뭐 협박을 한다고 그럴까? 네. 그리고 아이러니지만 뭐 러시아, 중국 정말로 이제 그 세게 다뤄야 될 그쪽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이처럼 꼬리를 내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봤던 미국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이제 점점 강하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세 합의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행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블랙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H100보다도 더 차세대 반도체 칩을 중국에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뭐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것은 그 타결 안에 애초부터 없다. 네. 그래서 첨단 칩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번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다. 네. 뭐 그게 그 지금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게 H20 같은 이제 저성능 칩도 수출 금지를 했는데 네. 그걸 이제 훨씬 뛰어넘는 최첨단 제품을 중국한테 준다? 그럼 지금까지 그런 거 왜 했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는 뭐 서방의 다른 나라들도 못 구하는데 블랙웰이요. 예. 그걸 이제 중국한테 뭐 우선 공급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AI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것인데 네. 그걸 돈 몇 푼 받고서 이걸 허용해 준다? 이건 이제 앞뒤가 사실 안 맞는 거죠. 그 오늘 미중 정상회담 쭉 지켜보셨습니까? 처음부터요? 네. 네, 11시쯤인가 시작됐었나요? 네네. 네, 1시간 40분. 한 40분. 이 두 정상이 만난 게 언제였었죠? 2019년 그렇죠. 6년 뭐 가까이 되죠. 예, 오사카에서 그 G20 네네. 정상회의 때 만난 이후로 6년 4개월 만에 만나서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것들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각본이 있는 드라마였다. 그래서 정말 1시간 40분이나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뭐 새로운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신박한 아이템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그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사전 실무회담에서 네. 거기서 이미 흘렸단 말이에요. 프레sident하고 중국 대표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예를 들어 히토리 1년 연장하는 것하고 100% 이제 관세 때린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거 그 취소하겠다. 네. 그리고 틱톡 매각하는 거 이제 오케이 하겠다. 이 얘기를 이미 언론에 흘렸다고요. 네. 근데 그거 빼놓고 나서 이번에 한 것은 뭐 콩을 좀 더 사주고 펜타닐을 뭐 이런 건데 네. 그 콩 팔려고 이제 한국까지 오냐 이런 건 사실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합의를 본 그 사항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 데서 네. 결재를 하는 느낌.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이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사인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하는 정도지. 네. 뭐 특별한 이제 이슈나 새로운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하는데 뭐 10분이면 끝나지 1시간 40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사실은 그런 의문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그런 게 조금 들었고 네.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와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인데 뭐 비행기가 늦게 도착한 것도 있겠지만 뭐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은 이게 좀 기다렸다는 것이 조금 이제 목이 마른 쪽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고 또 만나자마자 보면은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재미난 건 중국 주석의 대답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회장 들어갈 때까지. 네. 그리고 끝나고도 보면 이제 비행기 타러 올 때 그 나올 때 보면 네.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영어로 하는 거 알아들었을까? 이제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그래서 놓고 보면은 과거 같았으면 미국이 이제 지금 중국과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오히려 약한 쪽이 이제 중국이니까 뭐라고 설득하고 뭐 이런 느낌 좀 있었는데 이번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미국이 말이 많았고 중국은 뭐 별 말이 없는 이제 이런 현상.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미중 정상회담 뭐 이미 아까 무슨 각본이라고 표현하셨나요? 제가 예, 뭐 각본 있는 드라마. 각본 있는 드라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각각 그렇게 각본을 알고 왔기 때문에 서로 뭐
그대로 그냥 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특별히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런 그렇죠. 지금 말씀이신가요? 보면은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한 거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서 뭐 토론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미난 걸 보면은 이제 양쪽 그 대표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면 네. 이 모두 발언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그다음번에 이제 했는데 네. 그 영어로 얘기할 때는 뭐 미국의 대표들이 영어니까 할 필요 없었겠지만 중국은 그 이제 이어폰을 다 끼고 있었죠. 근데 미국은 그 시진핑이 얘기할 때 그때 막 찾아가지고 이제 이어폰 꽂고 거기 보는 이제 예.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또 한 사람의 강요는 네. 이게 뭐 소리가 잘 안 들렸든지 채널 못 봤든지 계속 이제 이걸 만지는 그런 게 보여졌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준비인가.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서로가 네. 이거 상대가 얘기하는 거 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버리는 아마 그런 것이고 그것은 이미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중요한 사안이 다 결정났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얘기들이 이제 없었던 것 아닌가. 네. 이제 그게 그 회의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보면 그런 느낌 조금 이제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히토류 수출 통제는 좀 유예하기로 한 거고요. 1년. 1년 유예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2월 1일부터 하려던 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소프트웨어 100%. 추가 관세 그거는 취소. 철회하는 거고 틱톡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매각을 허용하는 쪽으로 중국이 이제 오케이 하는 쪽인데 그것도 네. 보면은 이 틱톡의 알고리즘은 네. 중국 걸 그대로 쓰는 걸로 경영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럼 뭐 쓰던 그 이익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전히 틱톡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 허용하고 또 회담의 분위기를 위해서도 뭔가 하나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합성 마약 그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은 어쨌든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으로 낮추기로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우리가 미국의 우방 동맹으로서 조금 깝깝한 것은 네. 그러면 중국이 펜타닐 빼고는 상호관세를 몇 프로 때리냐면 10%를 때리는 네? 거거든요. 펜타닐 빼고 상호 관세를 빼면은 상호관세를 우리가 지금 25%니 뭐 이러다가 15% 낮춘 15%로 낮춘 됐는데. 거고. 근데 중국은 원래 이게 때릴 때 펜타닐 빼고 상호관세를 10%를 때렸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사실 낮은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펜타닐을 20% 때린 거를 그걸 이제 10% 낮춰준 거죠. 네. 그러면 이게 20%란 얘기인데 그러면 세계에서 최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중국하고 네. 다른 이제 동맹국들하고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더 낮출 수 있냐 펜타닐을 완전히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걸 10%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방국 동맹국보다도 더 낮은 상호관세를 중국한테 적용하는 꼴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한 이제 미국의 목적 달성은 애초부터 사실은 이것은 의도가 딴 데 있었든지 아니면은 이게 목표 설정이 잘못됐든지 의도가 딴 데 있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관세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관세로 시비 걸고 네. 다른 걸로 이제 그 뭔가 시비를 걸어야 이제 명분이 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관세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 조르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과거에 이제 일본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간 언제 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것은 펜타닐 관세 20을 10으로 낮춰준다고 하는 것이 네. 이게 뭐 전략적일 수는 있지만 다른 동맹국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죠. 그렇겠네요. 네. 일단 지금 히토류 문제라든가 뭐 관세 부과 문제 그렇게 됐지만 이게 이제 유예 뭐 1년 한시 유예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또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건 불신 남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일을 연기를 했었다가 이번에 1년으로 이제 늘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1년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즈음에 이게 이제 만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그때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미국의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년이라는 숫자가 아주 지금 10월인데 아주 이게 묘한 이제 숫자고 그렇고 어쨌거나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리가 나면 급하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또 이번에 회담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이제 핵심이 되는 히트로에서는 뭐 90일이 아니라 1년으로 유예했다는 것을 성과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내년 선거하고 맞물리는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면은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중간선거 바로 직전에 네. 히토를 완전히 동결해 버리겠다. 아이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만 문제 이런 건 언급이 안 됐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서로가 민감하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은 이번 이제 의제에서는 아마 빠진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다른 나라들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을 할 것 같다고 예상하세요? 그래서 이제 긴장 완화 정도. 네. 그래서 둘이서 이제 기차가 뭐 들이받으면 큰 사고가 날 건데 그걸 서로가 피해가는 정도로 보면은 이게 분위기를 좀 좋게 했다. 그래서 충돌은 없구나 하는 안도. 뭐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안도 랠리가 살짝 있는 정도 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빙은 아니고 이제 전략적 휴전 그렇습니다. 정도니까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11월 1일에 예정돼 있는 그 첫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좀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한중회담도 제가 볼 때는 미중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기가 막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이미 좀 많이 차가 지나갔고 그 대신 최근 4년 동안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해 분위기를 이제 줄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다른 의미에서 이제 전략적 포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최근 4년간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우호적인 이제 태도, 뭐 우호적인 제스처가 아마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 같고 또 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또 양국 간에 지금 악화된 이제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그런 지난 4년간 기업들이 일하기가 많이 힘들었었나요? 우리가 중국 코로나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사드 이후에 제재도 많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14조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것이 대외 개방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네.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중국에 누가 더 들어가려고 그럴 때 사실은 중국에서 많이 나온 쪽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고 네. 이 기업들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명분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실리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죠.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일본, EU 같은 주요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그 관세율을 확보해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또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어쨌든 여전히 수출 다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던 거를 이제 15%를 오히려 부담하는 경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44개 나라하고 15%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5%를 뭐 특별히 대접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시장 확대라는 것은 관세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이게 핵심이고 네. 지금 그 관세 협상의 결과로 나온 세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자. 물론 이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25% 받는 것보다 15% 받는 것이 이제 효과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 정책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맥센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내일 그 한중 정상회담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급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하고 배터리인데 반도체의 원자재 한 40%, 배터리의 80%는 중국에서 가져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미국 시장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원자재를 확보하지를 못해서 제품을 못 만드는 건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래서 한순간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이제는 중국이라고 부르지 말라 중동으로 불러라. 그래서 원자재 우리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그런 이제 자동차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구득하는 이 핵심적인 나라 그래서 네. 공급망 관리의 대상으로 네. 예전처럼 우리가 OEM 공장이나 이거 아니라
이 원자재 공급망으로서 중국을 관리하는 쪽으로 우리 전체적인 스탠스를 거기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네. 협상을 할 때 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안전장치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